자, 오늘은 274페이지에 있는 조합입니다. 전 시간에 순열과 조합에 대한 차이, 비교는 좀 해봤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그게 조합. 그 조합이 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일렬로 차별화되게 나열한다. 그것이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했냐면요. NCR 조합을 한 다음에 이걸 일렬로 나열 시키면 순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게 성립한다? NCR은 R팩분의 NPR이죠. 근데 NPR이라는 이 순열도 팩토리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뭐다? N팩 나누기 N 빼기 R팩이죠. 따라서 이거 나누기 R팩이니까 R팩 이렇게 쓰면은 분모가 두 개의 팩토리얼, 분자는 하나의 팩토리얼로 돼서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팩토리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특수한 상황도 또 생겨요. 예를 들어서 NC형.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뽑는다는 건데 보통 0개를 뽑는다 하면은 가지수가 0가지인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n개 중에 0개 뽑기. 안 뽑는 거니까 0가지인데 이것도 한 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한 가지로 취급을 하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집합에서 따지면 이제 공집합 세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한 가지로 취급하는데 여기에 실제 대입하면은 분모가 0팩과 n팩, 분자가 n팩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요 0팩을 1로 정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특수한 0팩도 하나 정의를 했을 거고요. 컨비네이션 하면은 좀 특수한 공식, 이거 아마 두 번째 유형이 있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나요? NCR이 무엇과 같다? NC, N 빼기 R과 같다. 이건 이해 가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럼 혹시 이것도 이해 가나요? 여기 NCR로 나오죠? 이 뒤에 나오나 보네, 이거? 안 나와? 여기 여기 있구나. 네. NCR로 나오죠? 혹시 이것도 알고 있나요? 요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쓸 데가 없긴 해요, 이게. 조합 공식 중에. 요거는 위에 거는 좀 많이 쓰는데,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잘 안 쓸 거고,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 가면은 파스칼 삼각형 하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많이 쓸 테니까, 요거는 증명이 필요한가, 혹시? 네. 증명해달라고? 네. 증명은 보통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이제 우변이 저변되는 걸 보여주던가. 두 번째는 이걸 해석하는 거죠, 이 자체를. n개 중에 r개 뽑기라는 거니까. 이거 증명해달라고? 굉장히 귀찮은 걸 하려고 하겠어. 자, 우변이 얘입니다. 그쵸? 우변이 이런 조합이에요. 물론 이제 이 조합은 정의되기 위해선 당연히 앞에 있는 애들이 뒤에 값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의가 일단 된다는 가정하에 쓰는 건데 요거 두 개 합친 게 과연 얘랑 같으냐를 증명하는 거죠. 이 모든 증명은 이걸로 합니다. 팩토리얼. 앞에 있는 n 빼기 1, c, r 빼기 1. 이거 어떻게 팩토리얼 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분자는 뭐다? 앞에 숫자 팩토리얼. 분모는 팩토리얼이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뒤에 숫자의 팩토리얼, 하나는 두 수의 차의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분자는 앞에 숫자 팩토리얼이니까 이거 n 빼기 1 팩토리얼. 분모는 뒤에 숫자의 팩토리얼과 두 숫자의 차가 n 빼기 r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죠?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n 빼기 1cr이라고 하는 게 분자는 앞에 거의 팩토리얼, 분모는 뒤에 거의 팩토리얼과 두 수의 차 하면 n 빼기 r 빼기 1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이 팩토리얼 두 모양의 덧셈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분수의 덧셈입니다. 뭘 해야 된다? 통분을 해야죠. 통분. 근데 앞에 있는 걸 봤더니 하나는 r 빼기 1팩이고 하나는 r 팩이네. 숫자로 보면 이게 더 큰 숫자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팩토리얼이라는 게 이렇게 거꾸로 곱하는 거잖아. 이게 더 큰 숫자인 거 이해가요? 얘가 더 작은 숫자잖아요. 니들 간단하게 해서 예를 들어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같은 거 할 때 이 큰 숫자로 통분하잖아요, 보통. 앞에다가 60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보통 큰 숫자를 찾으면 이게 더 큰 숫자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곱해야 R 빼게 되느냐 하면 R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계산이죠. n에다가 n 빼기 1팩을 곱한 게 뭐랑 같은 거다? n팩이랑 같은 거다라고 기본 공식. 4팩에다가 5 곱하면 5팩이니까 요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R 한 번만 더 곱하면 R팩이 되니까 둘을 분모랑 같이 맞출 수 있잖아. 둘이 똑같이. 분모 분자에 R씩 곱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통째로 R팩이 될 것이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랑 분모가 다른데요. 잘 보면은 이게 더 작아요. 이건 n 빼기 r이고 이건 n 빼기 r 빼기 1이잖아. 이게 더 큰 숫자죠. 큰 숫자 팩토리얼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될까? n 빼기 r을 한 번만 더 곱하면 된다.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야겠죠. 통분이니까. 그러면은 파란 부분은 뭐가 돼요? 얘 곱하기 얘니까 r패. 빨간 부분은 n 빼기 r패. 이쪽 분모도 마찬가지죠. 파란 부분은 r팩이고 빨간 부분이 n 빼기 r팩이 돼요. 그러니까 두 수는 보다시피 분모가 통분이 되고요. 분자는 얘 더하기 얘인데 이게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거 두 개가 공통인수입니다. 일종의. n 빼기 1팩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아이씨. 묶는다는 거를 이렇게 쓸까 차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n 빼기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n 빼기 1팩. 이해 가나요? 이쪽 분자는 r만 남고 이쪽 분자는 n 빼기 r만 남습니다.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 쓰면 어때요? 플러스 r 마이너스 r 사라지겠죠. n만 남습니다. n에다가 이거 곱한다고요. 분자가 n패. 분모는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요거 정의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NCR이네. 뭐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수식으로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거고. 해석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7C4라고 하는 게 6C3 더하기 6C4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7개 중에 4개 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으로 따지면은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6번 공, 7번 공이 있을 때 이 중에 4개의 공을 뽑는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뽑힌 공 4개에는 예를 들어서 7번 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7번 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덧셈한 게 저거랑 같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7개 공 중에 4개 공을 뽑기 하는데 뽑힌 공에 7번 공이 있는 경우와 뽑힌 공에 7번 공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덧셈하면 얘랑 같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7번 공이 있다는 얘기는 7개 중에 4개 뽑을 건데 하나는 이미 뽑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남은 6개 중에 몇 개 공만 뽑으면 돼요? 3개의 공만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7번 공 하나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고 반대로 7번 공이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공을 제외시키고 남은 6개의 공 중에서 4개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예요? 6C4가지 나죠, 이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일반화시키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해서 그냥 그런 거다라는 거 정도지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풀 때 거의 안 쓸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은. 공통수학 1을 하면서 아마 이걸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면은 저거 이제 엄청나게 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키 패턴 해가지고 신나게 배울 거라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식의 계산 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살짝 나오지만 그 외의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제를 통해서 합시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유형 순열과 조합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네. 단순 계산이니까 패스? 패스해도 되겠어요? 네, 뭐 굳이 이거 뭐 아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모르면 물어보라니까. 네.
이 계산이 안 되면 나와서 물어보세요. 1번 유형은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 넘어갈게요, 일단. 2번 유형은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일종의 증명 문제들을 팩토리얼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유도 과정에서 아까처럼 이제 분모 통분 가능하냐 정도만 이해하면은 아마 쉽게 될 거니까 이것도 패스할게요. 그럼 3번 유형부터 풀면 될까? 네. 제일 쉬운 것만 해야지. 1628. 일렬로 배열된 9개의 전구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때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 신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한다. 9개의 전구 중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저기 뭐야? 모스부, 깃발 들기, 전구 키기 뭐 등등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아유. 이봐요. 고1 학생들 10시에 이렇게 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조용해졌네 갑자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불이 꺼진 전구를 뭐 0으로 보고 불이 켜진 전구를 1로 본다면 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전구 다 꺼지면 다 0000이겠죠? 그래서 3개의 전구만 켜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진법스럽죠? 이게 하나의 기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숫자 아닌가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나오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9개 중에 얘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서 상관없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몇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가 9시 3이다라는 거죠. 이거 계산을 할 수 있나요? 9부터 숫자 3개 쓰면 되고요. 9, 8, 7. 부모에는 3개죠. 3팩토리얼, 3, 2, 1. 계산은 하기 싫다. 하기 싫다. 3에 4니까 12 곱하기 7이라서 84야? 그래,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고 푸시간 줄 테니까 그만 줘라. 가만히 있으면 존다니까 가만히 있네. 그 다음에 리그전 1636 리그랑 토너먼트 리그를 이렇게 쓰지. 토너먼트를 토너먼트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까먹었네. 하도 오랫동안 안 쓰니까. 에이 몰라, 한글로 쓸 거야. 리그전이랑 토너먼트가 뭔지는 알고 있나요? 리그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도 이러나? 월드컵 예선전 할 때 이제 한 조에 4팀씩 들어가잖아. 이거 바뀌었던데 이번 월드컵? 그치, 32강이지 16강이 아니라. 어? 어? 잠깐만. 32강이 아니던데? 24강 아니야? 몰라, 뭐가 바뀌었던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어. 본선이 원래 16팀인데 늘어났던데? 이번에 그 북중미 월드컵이죠. 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옛날 기준으로 합시다. 헷갈려서 모르겠어. 한 조에 4팀씩 들어가가지고 이 4팀이 모든 팀과 한 번씩 붙는 구조. 이런 게 이제 리그고요. 4팀이 있을 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승자승. 승자가 올라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그 다음 경기에 결승 올라가는 구조로 되는 이게 토너먼트잖아요. 참고로 토너먼트도 맨 뒤에 다루죠. 알고 있나요? 네, 오케이. 리그는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팀이 한 번씩 맞붙는 구조. 이걸 리그라고 하는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네 팀 중에 오늘 경기할 2팀을 고른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팀 중에 2팀 골라서 니들 오늘 싸워. 몇 가지가 있겠는가 하고 찾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는 거죠, 리그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월드컵 예선전과 같이 출전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각각 한 번씩 시합하는 게임 방식을 리그전이라 한다. 16팀이 이 리그전으로 시합을 할 때 총 게임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정답은 이제 당연히 16C2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우리나라 야구팀이 몇 개 있어요? 야구를 안 좋아해가지고 한 9개쯤 되지 않나? 8개, 9개, 10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어? 그치 그 정도쯤 되는 원래 8개인가 그랬는데 좀 몇 개가 생겼거든. 한두 개가 더 생긴 걸 알고 있어 내가. 근데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 아는 지인들은 죄다 야구 경기 가가지고 막 오늘은 누구를 응원했다는 하는데 어쨌든 야구팀이 예를 들어서 10개 팀이라 한다면 10개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리그전을 펼치는데 각 상대 팀과 10번씩 경기를 치른다면 총 리그 경기는 몇 경기이죠? 이러면 또 애들 또 이것도 멘붕 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과 또 어디 있냐? 한화. 한화? 두산과 하나가 10번 치른다는 거죠. 이해 가죠? 각 팀마다 이렇게 10번, 저렇게 10번, 다 모두 10번씩. 하지만 리그, 모든 팀과 다 똑같이 치러야 돼. 그럼 모두 총 몇 경기가 일어나는 거죠? 하면은 이거 갖고도 생각을 못 하나 봐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한 번씩만 경기를 치면 선이 한 개씩 있다는 뜻이고 10번씩 경기를 치른다는 얘기는 이 선이 10개씩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러니까 몇 개 있겠냐고요. 경우의 수가. 10C 해가지고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런 것도 가끔 있어. 여긴 없나? 가끔 내가 몇 번 본 적 있거든. 뭐 우리나라 야구팀은 프로야구팀은 몇 개 경기 이런 게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경기를 치르면 그냥 단순 컴비네이션이고 그걸 몇 번씩 치르느냐 12번씩 치러야 하면 여기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넘어갈게요. 유형 5번 1640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더할 때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1649 1부터 20까지 중에서 숫자 3개를 더해서 합이 짝수. 이거는 뭐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뭐예요? 홀짝짝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를 들어서 홀수를 최대한 많이 쓴다면 홀수 몇 개? 2개지 뭐. 홀수 2개와 짝수 하나를 골라가지고 합해서 짝수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 홀수를 1개만 쓰면 어때? 합은 무조건 홀수니까 안 되죠. 결국은 짝짝짝. 그쵸?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 거고 그럼 첫 번째 홀짝이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니야? 1부터 20까지 중에는 홀수도 10개, 짝수도 10개 있습니다. 홀수 2개 뽑는 거니까 10C2 짝수는 10개 중에 1개 뽑는 거니까 10C1 이해 갔나요? 이거는 짝수만 3개 뽑는 거니까 뭐예요? 10C3 이런 식으로 2개 덧셈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세수를 순서대로 ABC를 하자 하면은 그때는 단순 컨비네이션 아닙니다. 여기 팩토리얼이 붙어야 돼요. 이해 가요? 근데 그냥 지금은 그냥 세수를 꺼내서 덧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2, 3을 뽑으나 3, 1, 2를 뽑으나 같은 걸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조합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 알 테니까. 다들 잘하잖아. 그치? 이번 수학 기말 다 1등급 맞을 거잖아. 그치? 1등급 안 맞으면 내가 면도기를 갖고 와서 눈썹을 밀어버린다. 눈썹 모나리자?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공부를 할 거야? 여기 페르마에도 몇 명의 남학생이 삭발하고 다니던데.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봤어요? 몇 명 머리 빡빡 밀고 다니던데. 바리깡 하나 사올까? 어? 공부해. 1등급 나와야지. 그치? 1644 A 지역에는 3곳 B 지역에는 4곳
C 지역에는 5곳. 뭐 이렇게 많아. D에는 6곳에 관광지가 있대요.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하여 관광하려고 합니다.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 그러니까 A를 선택해서 이 3개 가야지, B를 선택해서 이렇게 3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C를 선택해서 이렇게 3개 가야지,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돼? 3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는 거고, 그치? 이게 관광지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첫날은 뭐 1번 가고, 둘째 날은 3번 가고, 셋째 날은 5번 간다 이러면은 이것도 순혈이겠지만 그냥 관광지만 골라낼 거예요. 뭐 각 그 관광지마다의 각종 뭐 교통 상황과 날씨 상황들을 고려해서 순서는 나중에 짜기로 하고 일단 골라만 놓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조합해서 끝나죠. 그럼 B를 고른다면 뭐야? 4C 3이죠. C를 고르면요? D를 고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저기 그건데. 이거 파스카 삼각형인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게 이제 잠깐 아까 소개했던 하키스트 패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를 6개를 이렇게 해서 4개를 이렇게 해서 덧셈하면 돼요. 그건 이해 가죠? 자, 이거를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뭐 지금 알려줄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그냥 바잉. 니들은 그냥 하나씩 계산해서 덧셈하면 돼. 괜히 쓸데없는 거 배우려고 하지 마. 괜히 쓸데없는 거를 어설프게 배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오히려 틀립니다. 이게 어설프게 배우면. 정확하게 배우면 상관없는데. 3C3이 혹시 이거 3C0이랑 같은 거 이해 가나요? 네, 4C3은 4C1과 같고요. 5C3은 5C2랑 같고, 6C3은 6C3과 같은 거죠. 뭐 이건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갔어요? 3C형이 얼마죠? 아까 했는데 NC형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내가? 1입니다. 좀 특수해요. 나머지는 다 금방금방 이해 가거든요. 뭐 NC1이 1이라든지 NCN이 1이라든지 NCN 빼기 1이 뭐 N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이해가 가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요. NC형이 1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는 어쨌든 알아두셔야 됩니다. N개 중에 0개 뽑는 것도 한 가지로 취급을 해요. 그럼 3C형이 얼마입니까? 1이죠. 이 3C형을요, 특수하게 이걸 4C형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1이니까요. 이해 갔나요? 4C형, 4C1, 5C2, 6C3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공통수학 원에서는 잘 안 쓰이지만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서 많이 쓰이는 공식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였다? 이렇게 쓸까? 거꾸로 쓸까? 이 공식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숫자는 보다시피 둘이 똑같아야 됩니다. n 빼기 1, n 빼기 1. 이해가죠? 앞 숫자는 같고요. 뒷 숫자는 1만큼 차이가 나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앞 숫자는 같고요. 뒷 숫자는 1만큼 차이 나는 컨비네이션 두 개의 합을 하나로 고치는 공식입니다. 자, 앞 숫자가 같았죠? 이게 보다시피 어떻게 됐죠? 앞의 숫자보다 1이 커집니다. 이해 가나요? 뒤의 숫자는요, 둘 중에 큰 쪽. 1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 중에 큰 쪽을 이렇게 따라 베낀 겁니다. 이해 가요? 앞 숫자는 1이 커지고 뒷 숫자는 둘 중에 큰 쪽을 씁니다. 다시 볼까요? 이거 두 개의 합. 이게 뭐다? 이게 5C1이에요. 이해 가요? 4, 4 같죠? 0, 1 하나만큼 차이 난단 말이에요. 둘이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요 5C1이 됩니다. 그럼 앞에 게 5C1인데 그 뒤에 이거 두 개를 더 더한단 말이에요. 5C2와 6C3을. 그럼 5C1 더하기 5C2는 뭘까요? 이건 6C입니다. 거기에 뒤에 마지막 6C3을 더하는 거죠. 그럼 6C 더하기 6C3은 뭘까요? 이거 7C3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수의 합은 7C3과 같다.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을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노가다로 구하세요. 네, 하나씩 하나씩 노가다로 구하세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면 저런 거 신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유형. 몰라. 난 제일 쉬운 거만 할 거니까. 난 제일 쉬운 거만 할 거야. 나 너무 졸려요. 8명의 학생 A부터 H까지 중에서 5명의 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임원 선출.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저거 공식 증명하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B, E, F, G, H 중에 5명의 임원을 선출할 거예요. 근데 A, B, C 모두 포함 첫 번째. 그러니까 미리 약간 내정자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이거 저기 뭐더라?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아 선거요? 선거라고 부정 입학 부정 뭐라고 해 선출 뭐 어쨌든 그런 거라서 걸려요. 노동법에도 걸릴 겁니다. 5명 뽑을 건데 이미 3명은 선출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다? 남은 5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된다?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5C 이런 식으로 계산은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해 가나요? 그럼 두 번째는요. A, B는 포함. 반대로 C, D는 포함하지 않는. C, D는 제외. 그 무슨 단체에서 임원을 뽑는데 얘네들은 뭐 우리 회장님 아들, 상무님 조카 뭐 이런 거라서 반드시 포함시켜 이런 거고 얘네들은 아주 그냥 우리 회사의 악질 같은 놈들이니까 쟤들은 반드시 배제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죠. 어차피 둘은 뽑혔고 둘은 안 뽑힐 거니까 없다고 치고요. 그럼 결국은 5명 중에 2명은 뽑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남은 사람 중에 몇 명?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사실로 보통 바꿔서 4가지라고 한 번에 계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디부터 어려워져? 분할 분배부터 어려워지지. 이게 교육과정 왜라고? 이게 교육과정 왜라고 이게? 이것만 나오던데 학교 시험 보니까? 유형 8번. 적어도 개념이 들어가는 게 적어도가 들어가는 거는 6건 나머지를 세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1658 서로 다른 1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은 2개가 있다. 이 중 3개의 제품을 뽑을 때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이 포함되는 경우 적어도 지금 몇 개 뽑는다고? 3개 10개 중에 정상 제품이 8개, 불량 제품이 2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도 불량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불량 또는 2개가 불량. 이해가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 정상 제품만 경우가 있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1개만 불량인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째 2개가 불량인 경우도 있을 텐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적어도 1개 이상 불량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쵸? 경우는 이거 2번과 3번을 둘 다 구해서 덧셈을 해도 되는데 이걸 귀찮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체에서 첫 번째 경우만 뺀다는 거죠. 뭐. 전체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정상 불량 관계없이 그냥 10개 중에 3개 뽑기 아닌가요? 10C3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 중에 정상만 뽑힌다는 거는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배제한다, 포함한다는 개념이죠. 정상만 뽑을 거니까 불량은 아예 없다고 취급한다면 8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8C3.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 뺀다 이런 식으로 10C3에서 8C3 뺀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머지 거 해도 됩니다.
나머지 게 뭔데요? 한 개가 불량이니까 불량 2개 중에 한 개 뽑고 남은 정상 8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 2개가 불량이라는 얘기는 불량 2개 중에 2개 다 뽑고요. 남은 정상 8개 중에 한 개 뽑으면 돼요. 이거 2개를 더 세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냥 여기서 이거 빼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네. 다들 1등급 맞을 거니까 뭐 다 이해 가겠지. 그 정도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등급 못 맞으면 핸드폰도 저기 뭐야 옛날 플립폰이나 무슨 폰으로 바꿔야 애들이 충격을 먹을까? 삐삐를 본 적은 있어? 삐삐가 뭔지는 알아? 숫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삐삐 번호를 누르고 음성 녹음은 1번 뭐 이런 게 있어요. 1번 딱 누르면은 삐 소리가 난 후 음성을 녹음하시고 음성이 녹음이 끝나면 뭐 우물샵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럼 삐 하면은 야 나 누구누구인데 지금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받을 번호 입력하세요. 뚝뚝뚝뚝 하면은 뭐가 왔네? 공중전화 가가지고 누르는 거죠. 음성 녹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일종의 음성 메시지 전달이죠, 일종의. 삐삐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그게 일종의 이제 암호지. 보통은 연락받을 번호를 눌러요. 연락받을 번호를.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화번호 조그만 수첩 같은 게 하나 있었어.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오면은 이렇게 삐삐 그 번호만 뜬단 말이야. 뭐 01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럼 이게 누구지? 싶으면 찾아보는 거야. 쫙 열어가지고 얘구나를 안단 말이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친한 친구는 대충 보면 알잖아. 이거 누구다 아는데 되게 막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보내는 애들이면 모른단 말이에요. 누군지. 그럼 전화번호도 이렇게 뒤지는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면 빨리 가서 공중전화 가서 듣는 거고 뭐야 이 새끼 하면은 안 받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단 말이야. 근데 애인 사이 이런 사이는 친구들도 장난을 쳐 가끔. 내 친구 옛날에 한번 장난쳐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를 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내면 난 줄 알아? 이런 거죠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그 486이잖아. 그래서 비밀번호 486이라고 되게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사랑해. 나는 그 한글을 획수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거 이게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486 찍으면 이거 내 애인이다. 아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냥 수업 중에도 막 공중전화 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이걸로 이제 애들이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삐삐를 빨리 받게 하고 싶으면 끊고 나서 야 당구 잡으러 와라 하고선 486 찍는 거야. 애들이 에이다 이런 개. 몇 번 낚였는데 재밌죠. 그걸 네가 알아? 모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9번. 이게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연습해도 아마 이 문제가 제일 많고 제일 어려울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근데 이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면은 거의 필수로 나오는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 애들 아나? 할 수 있나 모르겠네. 1665 하나하고 저 토너먼트 한번 할까요?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는 카드를 둘, 둘, 셋 이렇게 묶음으로 3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싶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가? 이때 경우의 수가 처음 2개를 묶는다. 7개 중에 일단 2개를 뽑아야겠네. 그럼 5개가 남았죠? 5개 중에 두 번째 2개의 묶음 얘를 묶는다 하면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3개가 남았으니까 3개 중에 3개 다 뽑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닌가? 이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다음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 뭐가 붙죠? 처음 봐?
이게 붙어요. 요 개념을 이해하느냐가 핵심이죠. 이거 너무 7개짜리 귀찮은데 6개로 바꿔서 할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을 예를 들어서 2개, 2개, 2개 이렇게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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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묶음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내가 처음엔 노가다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1이랑 묶이는 게 누가 있죠? 하면은 1이랑 묶을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뭐 그 중에 한 가지인 1, 2를 하나 해봅시다. 하고 나서 여러분은 이 뒤에 나머지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1과 2가 묶였다고 치고 왜냐면 1과 3이 묶여도 나머지 경우는 똑같을 테니까 1과 4, 1과 5, 1과 6이 묶여도 똑같을 테니까 1과 2라고 가정하고선 이 뒤의 경우를 구해서 곱하기 5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 가요? 그럼 남은 숫자가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과 4가 한 팀인 경우 3과 5와 한 팀인 경우 3과 6과 한 팀인 경우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왜냐면 이 3과 4가 한 팀이면 나머지는 5와 6이라는 뜻 아닌가요, 이게? 3과 5와 한 팀이면 나머지는 4와 6이고 3과 6이면 나머지가 4와 5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만 정하면 나머지 이미 정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1, 2가 한 팀이면요. 그 뒤로 나올 수 있는 팀을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나와요, 보다시피. 그럼 정답은 3 곱하기 5에서 15가지 아니냐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저런 식으로 한번 구해볼까? 처음 두 팀을 고른다? 6시입니다. 이해가요? 두 번째 두 번째 팀, 두 번째 2명이 들어갈 팀을 고른다. 이건 4시입니다. 이것도 이해가요? 마지막은 2시이고. 근데 이것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6시가 얼마?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15. 4시는 얼마?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6. 이건 1이니까. 곱하면 이거는 얼마야? 90인데 정답은 15래며. 이 갭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대체? 왜 정답 15개가 안 나오고 왜 90개가 나왔을까? 그건 이거죠, 결국은. 이렇게 세 개의 A팀, B팀, C팀이 이 세 개가 이렇게 순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맨 처음에 내가 뽑을 때 이가 무슨 말인지? 이 세 팀끼리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A, B, C, B, A,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결과를 3팩으로 이렇게 나눠줘야만 6으로 나눠줘야만 실제 정답인 15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3팩으로 나눈다? 이 세 팀이 똑같은 숫자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두 팀이 지금 보다시피 2명 같은 숫자죠. 같은 숫자가 두 팀이 있으므로 2명으로 같은 숫자의 팀이 두 팀이 있으므로 이 팩으로 나온다 이런 겁니다. 핵심은 2명이 아니라 두 팀이에요. 두 팀이 같은 팀, 같은 숫자가 있어서 저 계산된 결과를 2패로 나눈다는 개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할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따로 뭐 보충을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혹시 분할 말고 분배도 배웠나요? 분배? 한 번씩 두 번씩 돌리고 왔다며. 분배도 배웠나요? 분할 말고 분배. 분배가 뭐예요? 분배는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제 학생들이야. 1번 학생, 2번 학생. 세 조로 나눈 거야, 쉽게 말해서. 뭐 1번과 2번이 한 조, 3번과 4번이 한 조, 5, 6, 7번이 한 조 이런 식으로. 자, 너희들 7명 지금부터 우리 뭐 실험을 할 거니까 2명씩 3명씩 짝져라 까지만 한 거죠, 현재까지는. 짝만 찍은 상태예요. 이 3명한테 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호텔에 가서 쉬어야지. 자, 호텔키 하나씩 받아가. 301호, 302호, 303호. 그 키를 분배한다 이거죠. 이 세 조에게 특정 세,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얘기한 호텔키 같은 거를 분배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뒤에 3팩을 곱해요, 이렇게. 키 분배의 경우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분배입니다. 이해 가나요? 분할. 일단 나누기만 하라. 그리고 분배. 그 나눠진 것들한테 뭔가를 하나씩 배분. 나눠줘라. 라는 거죠. 또다시 뭔가 다른 것들을.
그래서 이제 분할과 분배의 차이를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겁나 많으니까. 내가 하려는 건 이쪽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토너먼트야. 오,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거? 아씨, 나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더 해야겠네 이런 거지 같은. 토너먼트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뒤에 몇 개 안 남은 유형 마저 다 끝내고 오늘 조합 끝낼게요. 1671. 토너먼트 아까 잠깐 얘기했죠. 월드컵 24강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16강이 아니라 24강이라서 아닌데? 잠깐만 16. 그 24강이라서 뭐 3위 한 팀들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래요. 여학생들은 축구에 관심이 아예 없죠. 남학생들 중에 일부는 막 저기 유럽 축구도 챙겨볼 정도로 축구광들이 많을 텐데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 건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2002년 그때 미친 광풍이 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별로 국민적 관심이 없나 봐. 어쨌든 이렇게 승자승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긴 팀이 또 올라가서 그 다음 경기를 치르는 이런 방식으로 치르는 걸 토너먼트라고 부르는데 6개의 팀이 다음과 같은 대진표로 토너먼트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아, 네. 네. 아, 그 컵이에요, 그 컵. 일단 이거를 분할로도 풀 수 있고요. 조금 치사하지만 모빌이라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요. 뭐 하다못해 노가다로도 가능합니다. 다들 할 수 있나요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6개 팀 중에 3팀을 골라서 왼쪽 조에 배치하고 남은 3팀 중에 3팀 골라서 오른쪽 팀에 배치할 건데 문제는 요쪽 조와 요쪽 조의 그 하부 그림이 똑같아요. 요 결승을 기준으로 내려왔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똑같다고요. 두 팀이 경기를 치르고 한 팀은 부전승이라는 개념이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 뒤바뀌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할 개념입니다. 1, 2, 3, 4와 3, 4, 1, 2는 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만큼을 하는 게 일단 좌우에 셋씩 배치하는 개념이고요. 이해 갔나요? 다시 이 셋을 보다시피 2명과 1명으로도 쪼개면 돼요. 그럼 셋을 둘을 뽑아서 뭐 오른쪽 조, 나머지 1명 중에 1명 뽑아서 왼쪽 조. 참고로 얘네들은 어때요? 2명, 1명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수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되죠. 아까 같은 숫자의 팀이 아니라는 거죠. 1명, 2명. 이게 다른 숫자의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누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조를 완성시키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3명 중에 2명 골라서 여기 고르고 나머지 1명 중에 1명 골라서 나머지 골라서 정답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분할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건 이해 갔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나 모양에 따라 다 달라져가지고 다 다르게 해야 돼 이거를 계산할 때.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너 지금. 그럼 맨 처음에 고를 때부터 4명 중, 7이지? 7명 중에 4, 3명 중에 3. 이거는 숫자가 달라요. 이건 이런 나누기가 없다고요. 그러고 나서 남은 4 중에 다시 여기서 4명 중에 2, 2명 중에 2. 얘는 둘 같잖아. 이건 2팩이 나누고요. 이거는 하나 둘이잖아. 다르잖아. 3명 중에 2, 1명 중에 하나. 정답은 이만큼입니다. 이해가?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그냥 분할로만 이해해도 상관없는데요. 노가다도 가능한데 그냥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건 이제 약간 꼼수 중에 유명한 꼼수입니다. 모빌. 모빌 하니까 모빌을 모르는 애가 있더라. 모바일은 아는데 모빌은 몰라? 모빌이 뭐야? 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봤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모빌 하늘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거 같지 않아요? 생긴 게? 여기에 6개가 있다고 그랬죠? 6개를 일로 쭉 나눠 칩시다.
쭉 일렬로 나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A 있고 B 있고 C 있고 D 있고 E 있고 F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쭉 나요. 이게 몇 가지가 있죠? 6팩토리얼만큼 있죠. 이해 가죠? 근데 다 생각해 보면요. 요걸 모빌의 축으로 해서 밑에 있는 이 바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B와 C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근데 이렇게 배열을 해도 아까 모델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까 모빌과? 그러니까 모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니들 멍청하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 게 없어. 응? 보이냐? 검파빨 검초주. 난 이 순서를 사고 싶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 이게 아니야. 이럴 거야? 같은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내가 사려는 거 순서가 아니. 내 거네. 이럴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6팩 안에는 A, B, C, D, E, F도 있을 거고요. A, C, B, D, E, F도 있겠죠. 이 6팩 안에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얘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해가? 근데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 C가 오는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죠. 이건 태무산이에요. 이해 가냐고. 이건 다르잖아. 아까 거랑 다르잖아. 이거는. 이해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야. 같은 게 중복된 거잖아. 결국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세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두 개는 하나로 취급해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두 번 중복됐어? 나누기 2하면 되겠네. 자, 이제 그걸 찾겠다는 거죠. 몇 번 중복될지를. A, B, C, D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런 거서 요걸 축으로 해서 요게 이렇게 180도 회전하면요. 순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A, C, B, D, E, F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한국산이에요. 자, 요걸 축으로 해서 요 두 문자가 바뀌는 것도 같은 거. 그럼 요걸 축으로 해서도 마찬가지. 요 두 개가 바뀌는 것도 어떤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얘를 축으로 해서 이것이 180도 회전함으로써 이 왼쪽 세 개와 오른쪽 세 개가 통째로 바뀌는 거.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해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요걸 축으로 회전하면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왼쪽은 한 개고 오른쪽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세로 축들 중에서 좌우 개수가 똑같은 게 있고 모양도 똑같은 게 있고 좌우 개수가 다른 게 있어요. 좌우 개수가 똑같은 거, 모양도 똑같은 게 어떤 축입니까? 이 축 하나 이거 이해 가요? 이거랑 이것도 이해 가요? 이 세 개의 축이 좌우가 바뀌어도 똑같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2를 3번 나눈다는 거죠. 6팩에서. 그럼 아까 계산했던 이 정답이 나와요. 한 번에 뚝딱. 되게 금방 정답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전체 6팩 6개 배열을 한 뒤 축을 이 세로 축을 중심으로 모빌이 회전해도 같은 모빌로 취급될 때 그냥 그건 어쨌든 한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로 세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그걸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로 셀 거니까 나누기 2. 뭐요? 이거요? 내가 왼쪽은 한 개고 오른쪽은 두 개라고 얘기했지 아까. 개수랑 모양이 달라요. 아니 이것도 어렵게 내야 돼 또 문제를? 막 이렇게 내야 돼? 아이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도 4개고 오른쪽도 4개지만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이해가 가냐고. 그럼 이거는 대칭축으로 회전해도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다른 거란 말이야. 이해가? 근데 요거는 회전해도 같은 거지. 이것도 같은 거, 이것도 같은 것도 같은 거.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세로축이 같은 게 뭐가 있냐면 개수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4개를 하더라도 좌우 모양이 다르잖아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건 대칭축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내는 거죠. 축이 몇 개 있는지를. 그래서 그 개수만큼 2에 거듭 제곱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고요. 모르겠다고?
연습해. 방법이 없어.